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가게 재료는 한 톨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도대체 내 멋대로 사람 도우라고 내가 월급 주는 줄 아냐? 내가 국밥 한 그릇 내준 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착각하는데 저 사람 너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아. 내가 이 가게를 20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야. 근데 내 행동 때문에 내 가게 문 닫을 수는 없어. 당장 그만둬.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지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내 잘난 동정심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는 꼴 못 봐. 추운 겨울날 대전의 작은 국밥집에서 일하던 박소영 씨가 한 노숙자에게 건넨 국밥 한 그릇. 이 작은 친절은 해고와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위기를 가져왔지만 결국 그녀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영 씨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45살 박소영입니다. 저는 국밥집에서 일하며 남편과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준수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며 늘 성실하게 가족을 책임졌고, 저는 국밥집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우리 집안에 작은 온기를 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날의 선택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작은 선이라고 생각했던 제 행동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눈발이 흩날리던 추운 겨울 저녁 국밥집에서 뜻밖의 사건과 마주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제 선택이 제 삶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길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선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일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들이 벅차고 무서워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날의 선택이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의 작은 동네 국밥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일하는 공간이자 동네 사람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가게는 늘 진한 국물 냄새와 익숙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어깨에 짐을 지고 들어오며 소영 씨, 여기 국밥 한 그릇. 하고 반갑게 불러주는 소리가 저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사실 국밥집에서 일하는 제 모습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충남 농촌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농사일이 뜸한 겨울이면 어머니는 솥단지를 걸고 동네 사람들에게 뜨끈한 국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아, 우리는 가진 게 없지만 누군가를 돕는 마음만큼은 잃지 말자.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절대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늘 성실하셨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날 국밥 한 그릇을 내놓았던 것도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이 제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제 가정을 꾸리게 된 저는 부모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몰며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수는 아빠를 닮아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지만 때때로 보여주는 순수한 웃음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 도시락을 챙겨주며 준수야, 학교 잘 다녀와 하고 배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놓을 때마다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게 일은 좋아도 급여는 넉넉하지 않았고 준수의 학원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힘겨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종종 돈 문제로 다투곤 했죠. 이번 달엔 학원비를 줄이는 게 어떨까? 아니야, 그래도 준수 교육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 이런 대화가 오갈 때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며 힘을 냈고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날씨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매섭게 차가웠고 가게 앞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드물게 찾아오는 조용한 날이었죠. 저는 가게 앞 테라스를 닦고 있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해진 담요를 어깨에 걸친 모습은 한눈에도 추위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앙상한 손과 떨리는 어깨를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많이 추우시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이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쉴게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얼마나 갈 곳이 없었으면 이곳까지 왔을까.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사장님께 혼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국밥집은 규율이 엄격했고 가게 재료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는 건 절대 금지였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가게로 들어왔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와 앙상한 손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가게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주방 한쪽에서는 국밥 국물을 끓이는 김이 피어오르고 다른 쪽에서는 반찬을 가지런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가게 앞에서 마주쳤던 노숙자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떨리는 손, 웅크린 어깨, 그리고 미안함과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지금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플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저 국밥 한 그릇이면 그의 몸이 조금은 녹을 텐데 라는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걸 내놓았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두려움과 책임감이 충돌하며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국밥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퍼담았습니다. 제 손은 작고 무거운 그릇을 들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야.
제 자신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게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더 굵어져 그의 담요 위로 얇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초라한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저는 조심스럽게 국밥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요.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안도감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잘했어라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서려던 순간 사장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박소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사장님이 팔짱을 끼고 저를 무겁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했는데 아니었구만.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재료 하나도 허투루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일을 멈추고 저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잠깐만 너무 추워 보여서. 제 목소리는 작았고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추워 보인다고? 그러면 당신 돈으로 사서 주던가. 가게 재료를 남한테 퍼주겠다는 건 무슨 신보야? 여기가 자선단체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까지 몰려오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 순간 제 얼굴은 뜨거워지고 눈물이 고여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국밥 한 그릇이란 게 제게는 작지 않은 일이었지만 가게 입장에서 보면 분명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장님의 꾸짖음이 계속될수록 제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추위에 떨던 사람을 도운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여전히 화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꾸중을 들었던 수치심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제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나 싶어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박소영 씨,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동안 고생했어. 오늘부로 그만둬.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꾹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사장님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규칙이 있어야 운영이 돼.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
가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발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도 그 눈처럼 차갑고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놔야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녁 식탁에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해고당했어.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저는 눈물을 삼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숙자 한 분께 국밥을 내드렸는데 그게 사장님한테 들켰어.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게 가정을 위해 최선이었다고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그 순간 너무 추워 보였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 준수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잘못이 아니야. 덕분에 그분이 따뜻하게 한 끼 드셨잖아. 그 말이 너무 고맙고 안타까워서 저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데?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밥그릇을 바라보며 끝없이 제 선택을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주변 가게에 제 해고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과 몇몇 단골 손님들에게 가게 재료를 제멋대로 퍼주는 사람이랑 더는 일 못한다며 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다른 가게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영 씨, 무슨 일이래? 그런 거 좀 조심하지 그랬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국밥 한 그릇 제 월급에서 까면 될 것을 가게 앞을 지나가며 몇몇 손님들이 제게 수군대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섭고 초라해지는 것 같아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은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었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다음에 얘기하자며 피했습니다. 그의 한숨소리가 집안을 메웠고 그것이 제게는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그 일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의 목소리엔 실망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후회돼. 하지만 그 순간엔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어.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그 행동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봤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사과의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방 한쪽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수야, 괜찮아. 엄마가 곧 취업할게라고 말했지만 저 자신에게도
확신이 없는 위로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태도와 가족의 침묵 속에서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준수의 눈빛도 달라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전 조심스레 제 얼굴을 살피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그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이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실수했어.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내가 사람 도운 게 그렇게 잘못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화를 참지 못한 듯 큰 소리로 답했습니다. 도움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우리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어. 우리도 힘들지만 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였다고.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눈물을 쏟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준수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에서 방황하던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가게에서 마주쳤던 그분이 단정한 차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박소영 씨 맞으신가요? 그날 제게 국밥을 건네주신 분이시죠? 그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큰 좌절을 겪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거리를 헤매다 우리 가게 앞에 주저앉았던 거였죠. 그날 박소영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겸손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동네 제조업체였지만 사회공헌팀을 새로 꾸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소영 씨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 회사에서도 나눠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제가요? 저는 국밥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박소영 씨는 이미 저에게 그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제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 감사함, 그리고 작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가 저를 조금씩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렇게 저는 그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일들까지. 컴퓨터를 켜는 것조차 서툴렀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저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회장님은 제게 격려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모두 처음엔
서툴기 마련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직원들도 하나하나 친절히 도와주며 제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며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일을 배우며 느낀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한 작은 온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구나. 그 작은 친절이 회장님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결국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엔 남편과의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 내가 그때 우리 형편 생각하지 못했던 거. 미안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미안해. 처음엔 화가 났어. 우리도 힘든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당신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 건지 조금씩 알 것 같아. 여보,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워. 하지만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 그건 내가 처음 당신을 사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잖아. 그의 솔직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예전의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제가 출근할 때 힘내라는 짧은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수는 밝아진 제 얼굴을 보며 안심한 듯 더 자주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제 자리와 역할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차가운 겨울날 떨리는 손으로 건넨 국밥 한 그릇.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남편도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하며 저를 돕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는 학교에서 우리 엄마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멈춰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선택이, 제 행동이 제 아이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니 그 순간만큼은 제 삶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선택이 때로는 누군가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따뜻한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꾼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을 누르시면 더 큰 행복이 찾아갑니다. 언제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